있습니다. 청구인, 즉 국회 소추인단의 집요한 질문과 최순실의 무성의하고 불손한 답변, 양측의 각이 서는 설전 함께 하시겠습니다. 그 2014년 내지 2015년경에 고영태 씨가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거죠? 그렇습니다. 그럼 증인에게 그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업도 좀 도와달라 하고 돈도 좀 빌려달라 하고 뭐 이런 식의 부탁을 했었나요? 그랬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박하던가요? 한번 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. 그 얘기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. 왜요? 증인을 협박했다라는 건데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뒷배경, 동기, 증인에게 불리하게 말을 하는 그 동기가 의심스럽고 아주 불순하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.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이메일을 메시지를 보낸 게 있으니까 전화기를 한번 감청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여기서 전화기를 어떻게 감청하나요? 검찰 측에 얘기를 하면 증인이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잘 생생하게 아실 것 같아요. 아니 제가 게이트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전체적인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 지금. 그거는 확실히 받은 겁니다. 주인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영태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공갈이나 협박으로 수사기관에 혹시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하지 않았나요? 안 왔습니다. 왜 안 했죠? 아까 증인편에 의하면 살살 달래가면서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왜 살살 달래죠? 증인이 아무런 이유가 협박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살살 달래가면서 일을 진행한 거예요?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아니 증인의 표현이 약간 아니 살살 달래가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런 일에 대통령 일이 이렇게 뭐 옷 만드는 것까지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고선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. 증인 그때 2014년, 2015년도는 현재 일들이 언론에 나오기 전의 상황이에요. 아니, 그거는 아니에요. 2015년도 그쪽은 이 언론 상황은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. 그러니까 왜 증인이 살살 달랬냐고 전 물어보는 거예요. 아니 살살 달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. 만약에 증인이 소위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달랠 이유가 없잖아요. 아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.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? 그러면 어떤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.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증인의 말을 믿기가 어렵잖아요. 지금 잘 설명해 주셔야 다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?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저쪽에. 증인 혹시 피청구인한테 뭐 기치료 아줌마나 주사 아주머니 소개시켜 준 적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없어요? 증인의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만 해도 그 주사 아주머니 소개시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. 그러면 증인의 변호인께서 증인과 달리 확인 안 하고 언론에 발표한 건가요? 확인 안 하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. 전 그 언론 보도 그래요? 못 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증인 정우성 비서관하고 그 문서를 공유했던 메일 그 비밀번호하고 아이디 언제부터 공유하기 시작했나요?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증언하겠습니다. 좀 많이 했습니다. 언제부터 하셨어요, 그거를?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. 아까 저 제대로 못 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제대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. 네. 언제부터 공유했는지 그것 좀 시기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없나요? 네,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일이 이렇게 뭐 옷 만드는 것까지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고선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. 증인 그때 2014년, 2015년도는 현재 일들이 언론에 나오기 전의 상황이에요. 아니, 그거는 아니에요. 2015년도 그쪽은 이 언론 상황은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. 그러니까 왜 증인이 살살 달랬냐고 전 물어보는 거예요. 아니 살살 달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. 만약에 증인이 소위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달랠 이유가 없잖아요. 아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. 청구인, 즉 국회 소추인단의 집요한 질문과 최순실의 무성의하고 불손한 답변, 양측의 각이 서는 설전 함께 하시겠습니다. 그 2014년 내지 2015년경에 고영태 씨가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거죠?
그렇습니다. 그러면 증인에게 그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업도 좀 도와달라 하고 좀 돈도 좀 빌려달라 하고 뭐 이런 식의 부탁을 했었나요? 그랬습니다. 구체적으로 그 어떤 식으로 협박하던 거?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, 지금. 그거는 확실히 받은 겁니다. 주인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영태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공갈이나 협박으로 수사기관에 혹시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하지 않았나요? 안 왔습니다. 왜 안 했죠? 아까 증인편에 의하면 살살 달래가면서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왜 살살 달래죠? 증인이 아무런 이유가 협박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살살 달래가면서 일을 진행한 거예요?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아니 증인의 표현이 약간 아니 살살 달래가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런 일을 대통령이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? 그러면 어떤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.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증인의 말을 믿기가 어렵잖아요. 지금 잘 설명해 주셔야 다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?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, 저쪽에. 증인 그 혹시 피청구인한테 뭐 기치료 아줌마나 주사 아주머니 소개시켜 준 적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없어요? 한번 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. 그 얘기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. 왜요? 증인을 협박했다라는 건데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뒷배경, 동기, 증인에게 불리하게 말을 하는 그 동기가 의심스럽고 아주 불순하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.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이메일을 메시지를 보낸 게 있으니까 전화기를 한번 감청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여기서 전화기를 어떻게 감청하나요? 증인이 검찰 그거를 측에 얘기를 하면 증인이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잘 생생하게 아실 것 같아요. 아니 제가 게이트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전체적인 기억력